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막 하고 확인받고 싶어 해. 그리고 말해달라 이거지. 인정을 좀 해달라는 거지. 더 이상 서로 노력을 해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내 사랑이 잘 가고 있나? 내가 확인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거기서 딱 끝인 거야. 대안이 없어. 왜냐하면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흉터가 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또 깨질까봐 염려해야 돼. 그래서 깨진 그릇은 다시 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피디님. 피디님은 연애 해보셨을 때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확 식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행동을 취해요? 저는 좀 헤어지자 말하기를 좀 미안해하는, 약간 회피? 돌려서 말을 한다거나. 상대가 눈치채야겠네. 그쵸. 근데 미안해서 너무 돌려말 하다 보니까 더 미안한 상황이.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이게 권태기이냐 아니면 마음이 완전 식어서 정리하고 싶은 거냐. 그걸 제가 구분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못해서 행동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아직 식은 건 아닌데 권태기인데 자기가 권태기라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마음이 식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권태기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피디님? 권태기,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에 확신이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죠? 저는 권태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나를 그 사람한테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 어느 날 지치는 거야. 근데 내가 지쳤다는 걸 잘 몰라. 늘 항상 상대의 감정이나 상대가 나를 얼만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지를 체크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게 번아웃처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야. 근데 좀 지치는 거야. 너무 맞는 말. 그럴 때 나한테 권태기가 오기도 해요. 사랑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조금 덜어내고 털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또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어. 그래서 완전히 그 상태에서 끝내지 말아라. 그동안 넌 충분히 상대를 사랑했고 배려했어.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완전히 사랑이 식어서 정리가 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서로 노력을 해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맞춰줄 수가 없거나, 또는 이 사람이 나의 눈치를 보고 이게 좀 마음이 식은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라고 말은 안 해. 근데 온몸으로 표현하는 게 느껴지는 거지. 엄청 속상하네. 속상하지, 슬프고. 그 사람이 일단 나한테 눈빛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 서로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는 입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눈으로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좋아하겠구나. 흡족의 눈빛도 있는 거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좀 언짢아하는 눈빛도 있는 거고. 저는 눈은 마음의 그 문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눈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식은 사람의 태도를 보면 눈을 안 마주쳐. 먹어. 맛있네. 이런 뉘앙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 그 뜨거웠던 눈빛, 그런 게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라고 느끼면 돼. 근데 권태기는 좀 달라. 권태기는 상대방이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막 하고 확인받고 싶어 해. 그리고 말해달라 이거지. 인정을 좀 해달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쳐다보고 잘했네, 고마워,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난 만족감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마음이 완전 식었다라는 건 내가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쳐주지 않으면 내 사랑이 잘 가고 있나? 내가 확인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마음을 집에 돌아와서 나 혼자 체크해야 돼. 왜 그러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라고 정식으로 말하지 않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만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장소라든가 좋아하는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겠지. 근데 상대가 뭐라 그래? 시큰둥하다는 거지. 우리 다음 주에 핫한 카페 있는데 자기가 거기 가고 싶다고 했잖아, 거기 가자 라고 했는데 그날 일 있잖아, 안 될 것 같아. 대안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던지 아니면 일요일날 내가 시간을 좀 내볼게 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은 좀 내가 바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딱 끝인 거야. 대안이 없어 라고 할 때 내가 뭐라 그래? 그럼 그 다음 주는? 지친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그날 내가 데리러 갈게. 출장 갔다 오니까 내가 넌 공항으로 맞이하러 갈게. 뭐하러 나와, 피곤한데. 했어, 쉬어. 나를 배려해준다라고 해서 쉬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느낄 수가 있잖아.
그죠? 내가 이 사람이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에 내가 안달이 나서 이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계속 액션을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서도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나? 그게 식은 거거든요. 완전히 식은 거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마음이 확 식는 것도 갑자기 오기도 해. 이게 계속 빌드업이 되다가 아 얘랑 정말 안 되겠다. 극복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확 식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반대로 처음부터 이 사람의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 근데 내 눈에 예뻐 보이고 지금 연애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연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찝찝했던 부분들이 처음엔 요만큼이었다? 근데 계속 만나는 순간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그 사람이 웃는 게 너무 예뻐. 그리고 내가 말할 때 항상 내 말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너무 자상해. 뒤로 챙겨주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장점이야. 그리고 대화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장점이었던 부분이 부각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는 또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화는 너무 잘 되는데 지 얘기만 해. 또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 맨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또 변질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할 때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식었거나 권태기이거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좀 슬픈 얘기긴 하겠지만은 빨리 캐치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게 권태기라고 하면 서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온몸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거를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내가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흉터가 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또 깨질까 봐 염려해야 돼. 그래서 깨진 그릇은 다시 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 이제 헤어지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원래 뜨거웠던 마음으로 가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한 사람만 노력해야 되거든.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적막하네.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지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세상에 남자는 많고 여자는 많다 이런 말도 들리지 않아 그때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별이라고 생각되면 자기의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는 뭐 돈을 버는 행위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외모 관리를 좀 더 한다거나 나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있어. 연인과 좀 안 좋을 때마다 푸사를 미친 듯이 바꿔. 행복한 것처럼. 보기 안 좋아. 다 있어요. 다 눈치채. 좀 심리가 불안하구나. 다 알아. 그리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야. 나 행복해 미치겠어. 이런 뉘앙스가 뭐겠어. 우울하다는 거잖아. 힘들다는 거잖아. 그러면 차라리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푸사도 바꾸지 말고 인스타도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써보세요. 노력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좀 더 바뀌어. 분위기가 쇄신이 돼. 저는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별을 했다 쳐. 그러면 막 매달리고 싶지. 붙잡고 싶지. 왜? 좋아하니까. 난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자라고 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리고 싶긴 하거든요. 매달리고 싶지. 자존심이고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소주 한 병 먹던 사람이 3병, 7병을 먹기도 하고 저녁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니? 이런 거 보내는 거고. 또는 그 사람과 주로 많이 갔던 데를 막 투어하듯이 움직이면서 혼자 슬픔에 빠져. 나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똥차 지나가면 벤츠 온다고. 그지? 벤츠 안 와.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런 얘기 조언도 많이 하잖아.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게 만들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더 예뻐지고 더 날씬해지고 그러면 돼.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얘기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난 끝까지 가라 그래. 바닥까지 그 감정이 다 가버리잖아.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해버리잖아.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노력할 수가 없게 되거든. 그래서 차라리 감정을 다 소모시켜라. 그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잘나진다라고 해서 나랑 헤어졌던 그 사람이 후회하면서 돌아오진 않는다. 그런 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와의 이 사람과의 인연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쿨하게 보내줘라. 그 시절 그 사람과 예쁘게 내가 사랑을 했구나. 그 시절에 내가 참 아름다웠구나. 라는 것만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연애를 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헤어짐은 뭐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를 사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새털같이 많은 날들 새로운 사람과 연애할 수 있는 기회 아무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도 본인 안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